자, 여러분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는 여러분들의 선행연구 요약이라고 하는 과제를 실제 잘된 사례만 좀 뽑아서 검토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일단 평가 기준 및 감점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적어 놨어요. 이렇게 한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도 이미 여러분들 점수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쵸? 왜냐면 제가 다 보냈으니까.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도대체 내가 왜 이 점수를 받았을까라고 아마 궁금증이 들고 좀 더 점수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진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감점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일단 여러분들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점수들을 다 더하면요. 몇 점이 나올까요? 더해 보셨어요? 예, 17점이 나옵니다. 맞죠? 자, 그 얘기는 여러분들 여기에 다 저촉되면 기본 점수 3점밖에 못 받는다는 거죠. 그죠? 네, 하지만 그렇게 혹독하게 점수를 또 주기에는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렇게 못했고, 여기에서 제일 크게 저촉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이제 그거 중심으로 이제 깎았어요. 그래갖고 아마도 여러분들이 대략 점수가 10점에서 15점 정도 점수가 제일 많았지 않았느냐 싶은 생각이 들고요. 참고적으로 10점을 받은 사람들은 3번 요약 또는 인용한 원자료를 같은 파일에 같이 제시하라고 그랬는데 그거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점수가 팍 깎였어요. 마이너스 5점 깎이니까 일단 15점부터 시작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선행연구 요약. 이게 이번 과제잖아요. 이거를 인용 연습. 네? 예전에 했었던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연구 계획서, 그 다음에 프로그램 노트 이런 것과 혼동하였는가. 자, 프로그램 노트는 여러분 뭡니까? 이건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할 거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프로그램 노트가 뭔지에 대해서는 이미 과거에 강의를 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특별히 우리 연세대학교 음악학과 대학원에서 어떤 형태의 프로그램 노트를 원하느냐 사례도 다 드러났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에는 동영상도 링크를 걸어놨죠. 자, 그거를 미리 또 쓴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 마라. 그거는 이것과 다르다. 자, 선행연구 요약. 이 과제를 여러분들이 정말 제대로 했느냐라고 했으면 여기에 대해서는 점수를 깎지 않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연구 계획서를 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프로그램 노트를 낸 사람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점수를 마이너스 3점 깎았다. 그 다음 이 과제에서 여러분들에게 꼭 하라고 했었던 게 뭐냐면 선행 연구를 찾아라. 그래서 몇 개 이상? 3개 이상 찾아라. 그리고 그 선행 연구는 각각 다른 아이템이어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단행본, 학술 논문, 학위 논문, 뭐 사전 이렇게 달라야 된다. 자, 그런데 그걸 3개를 했으면 점수 안 깎았는데 거기에서 빠져 있어요. 하나만 했다든지 2개 했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각각 점수가 깎였다. 하나도 없다 마이너스 6점, 2개 있다 마이너스 2점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깎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이템이 섞여버려 이것도 문제죠. 그죠? 그 다음 3번 아까 처음에 얘기했었던 요약하려고 하는 자료 그 다음에 인용한 원자료를 같은 파일 안에 제시하였는가라는 거예요. 이거 왜 하라고 했었냐면 여러분들이 요약을 제대로 했는지 혹은 인용을 제대로 했는지 선생님 제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여러분들이 어디에 인용도 하지 않고 아니면 인용을 하는데 잘못했다든지 혹은 뭐예요? 요약을 엉터리를 했다든지 뭐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게 고의가 아니게 실제로 여러분 그런 일이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나중에 논문 쓸 때 여러분들은 논문을 다 안 쓰지만 특별히 이제 박사과정 학생들 지도하다 보면 논문을 읽어오라고 그랬는데 그 논문 읽어가지고 요약을 했는데 뭐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왜 이렇게 되는가 했더니 전부 오독을 한 거예요. 그 우리말인데도 그렇죠. 근데 만약에 영어면 어떻겠어요? 오독투성이겠죠. 하여튼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반드시 그 원 자료를 확인합니다. 그 학생을 믿는 수준이 되기까지. 믿는 수준은 어느 정도예요? 그 사람의 어떤 뭐랄까요? 독해 능력을 신뢰할 수 있는 정도다라고 하면 이제 괜찮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봅니다.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서 파일 안에 제시하라고 그랬는데 제시하지 않은 사람들이 몇 있었죠. 이 사람들은 할 수 없이 감점했어요. 4번 띄어쓰기, 행띄기, 들여넣기 이런 게 여러분 기본적인 글쓰기의 기본적인 포맷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 준수되지 않은 경우 있어요. 뭐 한 번 정도 틀린다거나 한 번 뭐 행띄기 이런 거는 점수 안 깎았는데요. 문제는 이게 너무 질비해. 에? 그러면 이거 점수 깎였다 이거예요. 그 다음 5번 문장의 흐름이 비교적 매끄럽고 매끄러워야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거나 이러면 안 돼요. 오타 혹은 문법적인 오류가 굉장히 적은가. 여러분들 중에 이게 하나도 없는 사람은 거의 찾기 어려웠고요. 비교적 적은 사람들 중심으로 이제 점수를 안 깎았죠. 이게 최소화되어 있는가. 근데 이게 정말 너무나도 최대화되어 있어. 이것 때문에 읽을 수가 없어. 소위 말해서 가독성이 떨어진다고 하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3점을 깎았어요. 그 다음 6번 이게 이제 어려워요. 선행 연구의 내용이 비교적 잘 꿰어져 있는가. 자, 구술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죠. 자, 그 얘기 뭐냐면 여러 가지 것들을 찾았어요. 되게 귀한 것들을 찾았어요. 여기서 구술은 뭐겠어요? 바로 선행 연구의 아이템들이겠죠. 근데 그것들을 잘 꿰야 돼요. 잘 흐름이 가게끔. 그냥 그대로 놔두거나 아니면 엉성하게 꿰면 그거는 그만큼 보배가 되지 못한다라는 얘기죠. 결국 찾은 선행 연구의 내용을 이렇게 잘 이렇게 흐름 있게 몰고 가고 있느냐에 대해서 물었어요. 자, 이것까지 해내고 있다면 정말 그 사람은 좀 잘 쓴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이런 기준으로 여러분들의 그 숙제 3, 과제 3을 채점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자신이 이제 이런 것들에서 자기가 이것들을 준수하지 못했다. 그래갖고 이 마이너스 3점, 나 이거 마이너스 2점 막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 기준에 따라서 점수를 탁 내보면 예를 들어서 나는 12점밖에 못 받았어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아마 14점 정도 받았을 거예요. 아니면 나는 그래도 좀 잘해서 16점인 것 같아. 그런 사람은 아마 17점 혹은 18점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준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했다 해도 비교적 여러분들에게 좀 후한 점수를 줬다라고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당부하면 지금 여러분은 이제 프로그램 노트 쓰시고 계시죠. 자, 이 프로그램 노트요. 여러분들 정말 잘 하셔야 돼요. 잘. 그럼 어떻게 해요? 프로그램 노트에 대한 강의 있죠? 그거 좀 보세요. 다시요. 그 다음에요. 우리 대학원 음악학과에 프로그램 노트 어떻게 쓴다라고 하는 그 PDF. 그 다음에 우리 수업에도 올려놨잖아요. PDF. 그걸 보시고 좀 잘 읽으세요. 제발요. 좀 잘 읽어서 내가 어떤 글을 어떤 형태, 어떤 구성으로 써야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좀 잘 숙지해 주세요. 부탁입니다. 그래서 좀 읽을 수 있고 글다운 글이구나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느낄 수 있게끔 여러분들 좀 잘 좀 부탁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는 우수한 학생의 사례, 뭐 그다지 우수한 학생 많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꼭 마음에 딱 든다 이런 학생은 없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우수하다, 비교적 우수하다라고 하는 학생 두 학생의 사례를 보고 왜 우수한지, 그다음에 결국 선생님은 이 과제에서 어떤 형태를 원했는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 브람스의 작곡 특징으로는 전통적인 형식, 화성, 그리고 기법의 사용이 있다. 자, 이 얘기는 아마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쓴 것 같아요. 이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가 이렇게 되는 걸 갖다가 그냥 브람스가 1890년에 작곡한 클라리넷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2번은 전통적인 형식과 다르게
발전부가 구조적인 으뜸마음으로 시작한다. 이렇게 한번 끊고요. 자, 그렇구나. 이 클라리넷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2번이 전통적인 형식과 다르구나. 왜 다르냐면 뭐 구조적인 으뜸마음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다르구나.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할 것 같아. 이 작품에 대해서 이렇게 들죠. 그러면서 이제 선행 연구 검토가 나오는 거예요. 에드리안은 그 다음에 초록색으로 표시한 거 보이시죠? 리만은 그 다음에 리만의 얘기는 황순도라고 하는 분이 들어가 있는 걸로 봐서 이건 재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리만의 책을 직접 본 게 아니라 황순도라고 하는 분의 책이나 논문을 보고 리만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왔죠. 이런 거를 이제 재인용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쉔베르크는 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쭉 썼는데 쉔베르크 얘기도 밑에 보니까 쉔베르크의 원문을 갖고 온 게 아니라 프리쉬라고 하는 분을 가지고 왔네요. 이것도 역시 재인용이네요. 그 다음에 버츠는 이라고 했는데 버츠도 재인용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버츠는 재인용이 아니겠죠. 버츠가 이야기한 이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뭔가 깊은 내용은 없네요. 그러니까 버츠가 맞는 것 같아요. 자,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세 번째 줄 에드리안으로 돌아가면 자, 에드리안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러이런 이야기를 하고 대안을 제시했대요. 이 논문이 이런 거를 했구나. 그 다음에 리만은 대칭관계 19세기 사변적 화성이론이 적용되었다는 해석을 발표했고 그 다음에 노틀리가 또 빠졌네요. 하프트만의 사변적 이론을 통해 브람스의 이 곡에 대한 음계를 연구하였다. 그랬구나. 그런데 결국 리만과 그 다음에 누구예요, 여러분? 노틀리라고 하는 연구자의 연구가 황순도에서 나타나는 거군요. 그죠? 그 다음에 쉔베르그는 브람스가 프레이즈 이러이러이런 연구를 했대요. 네, 그 다음에 버츠는 이렇게 했대요. 결국 이 작품, 그 다음에 조금 더 폭넓게 잡으면 네, 브람스의 어떤 클라리넷 작품에 대해서 이런 연구들이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소개하면서 그 연구를 요약을 하고 있죠. 일단은요. 그죠? 물론 그 연구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지는 않고 있어요. 그죠? 그러나 일단은 어떤 연구들이 이 작품, 브람스의 이 작품, 그리고 조금 더 폭넓게 클라리넷을 포함하는 작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관점은 뭐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볼 수가 있잖아요. 맞죠, 여러분? 예. 그렇게 한 거. 이게 바로 원하는 거였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예, 제가 거기다 코멘트를 뭐라고 줬냐면, 지난번 지적사항과 같이 연구계획서였던 것 같아요. 단순 나열하지 말고 일종의 흐름을 만들어라. 그래서 꿰는 작업을 해라. 그러니까 이 학생은 일단 아까 우리가 그 검토 기준을 봤었을 때 제일 마지막에 해당하는 거 있잖아요. 구슬도 꿰어야 보배. 자,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 아이템의 내용이 달라서 꿰어질 수 없다고 판단할 때, 그럼에도 문헌들을 소개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자, 저자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각 아이템을 연결하는 어떤 연결어들을 사용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자, 다시 올라가서 에드리안은 블라블라블라 대안을 제시하였다. 그냥 리만은 들어가지 말고 어떻게 하냐면 네,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었던 에드리안과는 달리 리만은 브람스 후기 작품에 나타나는 반사 대칭 관계에 주목한다.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개입을 해서 문장을 쓰고요. 그 다음에 리만이 말하는 장단 화성의 본질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장을 하나 더 끼워 넣음으로써 그 두 개를 앞과 에드리안과 리만을 서로 이렇게 대칭 구조로 말 그대로 대칭 구조로 가져다 놓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쉔베르크 넘어가기 전에 예? 예. 뭐라고 해요? 네. 예. 브람스 음악에 나타나는 발전적 변주는 주목할 만한 기법이다. 쉔베르크는 이런 식으로 해요. 어떤 주제를 환기시키면서 예, 그 문장을 이렇게 뭐랄까 좀 다른 형태로 만들 수가 있죠. 아니면 앞에 프리시 뭐 발전적 변주의 개념은 프리시에 의해서 더욱 집중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가져다 놓는다든지.
그쵸? 이렇게 해서 전체의 어떤 그런 아이템들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예, 이 연구자가 조금 더 문장들을 뭐랄까요, 좀 유연하게 써서 이 흐름을 좀 재미있게 만들어 줄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 바로 예, 재현이지요. 자, 이 학생은 같은 학생인데요. 이제 학술 논문에서 프리시, 에드리안, 황순도 이렇게 해서 이제 세 개를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부 학술지 논문이네요. 하나, 두 개는 영어고 하나는 우리말이네요. 그죠? 예, 잘 충족시켰고요. 그 다음에 학위 논문에서 버츠 데노 데본이라고 하는 이분의 학위 논문인데 2004년이고요. 밑에 보니까 마스터스 티시스예요. 이게 뭐냐면 석사 논문이네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석사 논문이니까 조금 깊이가 얕겠죠. 그죠? 물론 또 유니버시티 오브 사우스 플로리다라고 하는 학교에서 나온 석사 논문이다 보니 아무래도 연주자가 썼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나타나는 그룬트 게슈탈트. 뭐냐면 이게 기초악상이라고 하는 어떤 음악에 있어서의 작은 소재가 어떤 식으로 발전의 개념을 통해서 확장되느냐 하는 것들을 이제 잘 설명을 했다라고 했는데 과연 잘 설명했는지는 알 수가 없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석사학위 논문은 조금 우리가 그 신뢰성이 좀 떨어진다. 그 다음에 이 학생이 3번 해가지고서 또 다른 단행본도 집어넣었는데 실제 이 단행본이 여기에는 예,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서 이제 그거는 뺐어요. 그래서 학술 논문, 학위 논문, 단행본의 세 가지 조건도 잘 갖추었고 예, 그렇게 예, 잘 짜여졌다. 그리고 또 맨 뒤에 각각에서 온 부분들을 잘 캡처해 줬다. 그래서 우수한 사례로 볼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자, 이 학생도 네, 우수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학생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곧바로. 네, 딱 그냥 짚고 들어가는 거죠. 자, 김미영은 2006년. 자, APA 스타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슈마니 음악 신보 신년회에 게재한, 게재가 틀렸죠? 네, 그 다음에 글을 언급하면서 슈만이 주장했던 새로운 시적 시대의 도래에 대해 밝히고 있다. 시적인 건 포에틱한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 자, 뭐 짧은 화음 기간 동안, 활동 기간 동안 블라블라블라블라 써놨네요. 그 다음 슈만이 기존의 기교적인 음악을 비판하고 시적인 음악을 추구했던 것은 그가 장폴, 그 다음에 호프만 등의 여러 독일 낭만주의 문학가들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주효연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것이 감춰져 있어요. 슈만의 작품들은 대부분 음악과 문학이 접목되어 넓게 확장된 음악과 내성에 존재하는 선율, 겹겹이 쌓인 음들이 내는 풍부한은 뭐예요? 화음에 울린 등 강한 음악적 개성이 나타난다. 그죠? 네. 그 다음에 이는 성격적 소품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나타난다라고 하고 이거는 이제 주효연이라고 하나 아마 석사 논문인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예, 여기 참고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좋은 거 이미베는 독일의 대표적인 음악사전 엠게게에서의 정의를 근거로 예, 이걸 또 근거로 했고요. 자, 성격 소품이란 하면서 쭉 썼는데 이 번역을 이미베 선생님 걸 갖고 왔기 때문에 이 이미베를 밝히는 것은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엠게게에서 직접 번역한 게 아니니까요. 그렇죠? 예, 어쨌든 이분은 엠게게의 내용을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이미베 선생님을 통해서 갖고 온 거죠. 그죠? 형식적으로 간결하고 명확하게 구조를 이루고 있는 그 표현이나 내용이 다소 그 정의를 통해 명확하게 설명될 수 있는 종종 사이클로 엮어지지 않는 기악곡이다. 성격 소품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라고 성격 소품을 정의 내리고 있네요. 그 다음 본 연구자는 슈만의 성격 소품 작품에서 나타나는 양식 특징을 알아보고자 한다. 그 다음에 판타지 스티케의 문학과 음악의 연관성, 시적인 음악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조망해 보겠다. 좋아요. 네, 그래서 일단 김미영, 이미배, 그 다음에 그 안에서의 M객에 그리고 드러나지 않는 어떤 주요연 뭐 요거까지 세 개 잘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나름대로 맥락을 좀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근데요, 여러분 글씨체를 잘 보세요. 어떤 건 크고요, 어떤 건 작아요. 왜 그렇죠? 아마도 폰트가 뭐 어떤 건 9로 썼다가 어떤 건 10으로 썼다가 그런 것 같은데요. 아니면 10 아니면 11이고요.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최종적으로 편집을 안 해서 그렇죠. 전체 잡기 해서 글자 폰트 11로 통일, 뭐 12로 통일 이런 거 안 해서 그렇죠. 이런 거 안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꼭 하셔야 된다. 자, 이 학생은 그런데 또 뭐가 문제냐면요.
자, 밑에 왼편에 보시면 각주를 달아놨어요. 자, 이렇게 각주 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시카고 매뉴얼이에요. 우리는 시카고 매뉴얼 안 쓴다. 못 쓴다? APA 쓴다. APA는 저자 옆에다가 2006년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 그렇게 쓰면 되지. 왜 이렇게 이상하게 써놨어요? 이렇게 혼용하는 거 하지 마라. 그 다음 참고문헌 좋아요. 그 다음에 하나 석사학위 논문. 네, 아쉽네요. 뭐 하지만 괜찮아요. 그 다음에 김미영 학술지 논문. 네, 음악이론연구 서울대에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미배 예, 음악학 예, 이거는 이제 저기 뭐야 이대에서 나오는 거죠. 자, 뭐 어쨌든 그 적절한 세 개를 찾았어요. 물론 뭐 두 개가 이 학술 논문이라는 것에 좀 한계가 있지만 어쨌든 적절한 아이템을 잘 찾아서 여러분들이 예, 써줬다 이 학생. 그래서 이 학생은 비교적 우수한 사례로 판단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자, 이런 정도 했으면 이제 여러분들 어떤 게 잘 썼다, 어떤 게 잘 쓴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쓴 것은 좀 이런 부분에서 좀 예, 미비하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강의는 이런 정도로 마치려고 해요. 왜냐하면 잘 못 쓴 것들에 대해서 막 가져다 놓고서 이게 왜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별 크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뭐랄까 안 좋은 사례를 자꾸 보여주는 것도 또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그래서 안 좋은 사례들은 여러분들의 과제를 통해서 아 이런 것들이 잘못됐구나 스스로 조금 판단을 해주시고 반성도 해주시고 다음번에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 라는 것들을 좀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